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미스터 마켓으로 가서 우리 김 부장님이 또 선정한 오늘의 뉴스 한번 희망회로. 볼까요? 네, 희망회로요 오늘? 아 그럼요. 예, 어떤 회로가 돌아가나요? 자, 오늘은 헤드라인을 부동산 쪽에서 두 개를 꼽았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주세요. 부동산 2차 하락이 현실화되냐? 강남 집값도 휘청한다. 두 번째 희망회로라고요? 참 희망적이다. 끝까지 들어봐. 희망적이야. 두 번째 헤드라인 주세요. 아, 하나만 준비했나? 오늘은 이거 맞네요. 아, 내년 집값 30% 폭락 전망. 내년 집값 30% 폭락 전망 정말일까? 요 정도는 부동산 희망적인 거예요, 우리 정정. 김 프로님은. 30%는 뭐 희망적이지. 부동산 얘기를 이제 뭐 금요일마다 거의 했다가 예. 한참 안 했어요. 왜냐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 가격 시스템 이걸 보니까 강남의 이른바 시그니처 그죠? 랜드마크라고 하죠. 랜드마크 단지에 매물들도 좀 쌓인다는 얘기는 했는데 거래를 보니까 이거 맞나? 이런 정도의 눈에 띄는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송파구 잠실동의 레이크 팰리스 여기도 이제 대단지잖아요. 그죠? 네. 전용면 135면 40평대인가요? 그죠? 이게 27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정고가 대비 8억 5천만 원 떨어진 금액인데 해당 평형대가 30억 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2021년 5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네. 물론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뭐 1층이냐 2층이냐 뭐 향이 어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눈에 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파크리오 전용 35제곱미터 이것도 좀 작은 평수긴 한데 8억 8천만 원의 매물을 등록했다가 지난 8일에 가격을 3천만 원 내렸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난달 13일에 9억 3천만 원 거래가 있었다라는 뭐 이런 신뢰들을 이제 들어드리는 건데 어쨌든 영끌해서 많이 샀던 지역에서 가격이 조금 하락 반전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강남 일부 지역에서도 다시 최근에 반등세가 멈추거나 하락 반전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1월 첫째 주 6일 기준으로 0.05%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건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강북구 노원구는 0.01씩 내려서 하락 반전을 했고 구로동작은 보합, 도봉구도 거의 금천구와 같이 거의 미미하게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강남 서초가 각각 강남이 보합 오랜만이죠. 예. 서초 0.01 상승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가격이 단지별로는 금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금매의 체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하락세도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와중에 여기 이런 걸 잘 안 하는 증권회사인데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내년 집값이 최대 30% 떨어질 수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증권회사에서 이런 리포트 잘 안 내거든요. 예. 교보증권 김영원 센터장 그쪽이긴 한데 근데 왜 그렇게 냈냐면은 금리 이 주택 가격의 최대 변수가 금리인데 그건 전 동의해요. 금리의 가격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장기적으로 30% 최대 고점 대비 50%의 하방 압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면 올해 아파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정책 대출 이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특례 대출 같은 거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연간 마감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책 대출이 종료되고 올해 시장 금리 상승이 됐고 입주 물량 등 공급 증가의 복합 영향으로 올해 10월 이후 실거래가가 다소 드라마틱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내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이자 부담 가중 등에 따른 금매 증가 영향으로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텐셜리는 30%까지도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건 뭐 그렇지는 않을걸요. 그런 이제 반응들을 많이 내놨어요. 뭐 규제 완화를 해서 부양해서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인데 시장 심리가 우리가 언젠가는 집을 사야 되고 또 총선이 있잖아요. 네. 예.
총선이 있고 미국에서 또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시그널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 너무 과한 거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경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감하거든요. 네. 미국의 오늘 아침에 실업률 여러분 그 뭐죠? 주간 실업 청구 건수 그거 나온 거 보셨죠? 그 2년 내 처음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드디어 이제 고용주들이 당신 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사실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구조적이라고 했을 때 스티키한 구조적인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구조적인 물가 상승에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임금이었거든요. 예.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근데 임금을 떨어뜨리진 못하더라도 고용을 줄이면 임금의 총량이 주니까 그렇게들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몇 주 전서부터 리테일 비즈니스가 싸늘하게 식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고용 지표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걸 집값으로 적용을 해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집값이 빠질 거라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부터 월가처럼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가 떨어지겠네. 그러면 오히려 정부는 부양책을 내놓고 주택 가격은 견지되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매우 좋은 찬스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경기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택 시장에 대한 뷰도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최근에 저희가 더 디테일이라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송동, 분당, 판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번에 모시는 세 분의 전문가도 각양각색이에요. 네.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무슨 소리야 이럴 때 사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런 거 관계없이 입지가 중요하다는 분도 있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양극화라는 관점에서는 거의 동의하더라고요. 오르는데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그리고 지금 서울 시내 대형 랜드마크 아파트의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 5단 뭐 5지구인가요? 뭐 그런 데들도 지금 설계도가 다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야 저거 한번 들어가고 살고 싶네. 돈이 있건 없건 그런 생각이 많은데 경쟁적으로 프리미엄 아파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건축비라는 게 있고 땅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방은 막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아파트들의 가격 추이는 지금 많이 풀린 돈을 유동성을 감안하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끌에서 산 이 지역, 외곽 지역들, 수도권 외곽 또 지방 이런 데가 굉장히 썰렁할 가능성이 있어서 글쎄요 정부의 대책도 이거를 딱 어떻게 뭐 표적 항암제라고 하나 그런 정도로 해서 오르는 데는 좀 제약하는 정책을 하더라도 정말 구조적으로 확 빠지고 있는 데들은 어떤 형태의 제도적인 정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네. 이런 걱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올해 말까지는 개념을 정립하고 가시자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디테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분당, 판교인데 오늘 10시에 그랜드 오프닝을 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마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알림 서비스 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조기 종료될 것 같으니까 준비하고 계시다가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전망들이 막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부동산 공부도 하여튼 잘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되니까 집값 좀 떨어지면은 또 이렇게 한번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예전 집값 오를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아까 교보증권 말대로 집값이 떨어지면은 근데 사실 떨어지면 또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김 프로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좀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오를 때는 올라서 못 사고 내릴 땐 내려서 못 사고 맞아요. 이러면은 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저도 이번에 공부하기로 했어요. 부동산 너무 몰라 내가. 근데 지역별로 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딴 지역 뭐 배워서 뭐 하겠어요. 자, 그러면 저도 오늘 성북구 좀 가서 배워도 돼요? 성북구? 성북도요? 저 성북구니까. 성동이요, 성동.
아, 성동. 아, 성동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예,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세요. 예. 자, 오늘도 함께 뉴스 3 진행해 주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저녁에 뉴스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